안녕하세요. 김희은입니다. 갤러리 까르지나가 한국의 첫 전시를 열고 본격적으로 러시아 그림을 알리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정말 많은 분들이 러시아 그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러시아 그림에 대해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 그리고 베일에 쌓여있는 러시아 미술을 저와 함께 하나씩 탐구해보며 러시아 미술 세계의 아름다움에 빠져보려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8세기 러시아 미술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러시아는 현대 모더니즘의 토대가 된 샤갈, 말레비치, 칸딘스키의 나라지만 다른 서유럽 여러 나라에 비해 서양화, 즉 종교화가 아닌 세속화의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18세기 이전에는 이런 이코나 제작이 전부였어요. 그러다 18세기 초 피터 대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수도를 옮긴 후 말 그대로 러시아의 모든 것을 바꾸는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복장부터 심지어 음식까지 개혁의 바람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물론 미술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미술 정규 교육기관인 미술 아카데미가 설립되고 서유럽의 하풍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재능 있는 러시아 화가들의 유학 또한 장려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러시아 그림은 이코나와 서양화, 즉 세속화 두 형태로 나뉘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18세기 그림은 그림의 주 소비 대상인 왕족과 귀족들의 초상화가 주를 이룹니다. 자, 그럼 이 시기 초상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두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알아볼까요? 우선 누이 카라박의 황녀 이오노브나의 초상화와 이반 비슈나코의 황녀 엘리자베타 페트로브나의 초상화입니다. 대부분의 황실 초상화가 그러하듯이 이 그림에도 모델의 현실적 지위를 알려주는 소재 표현이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며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적입니다. 대관식 부호, 황홀, 대관식 왕관 등을 쓰고 황녀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혹시 어색한 무엇인가를 느끼셨나요? 우선 그림을 보시면 얼굴이 무척 통통합니다. 얼굴만 봐서는 건장한 체구의 여인일 거라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그림 속 황녀의 허리가 지나치게 가늘고 양쪽 팔의 두께가 확연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당시 18세기 러시아 초상화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을 잘 나타내는 그림이라 할 수 있어요. 바로 파르수나 기법으로 그려진 초상화죠. 파르수나 기법, 생소하시죠? 보통 이코나를 그리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이코나도 배경 즉 바탕을 먼저 그리고 2차원의 합폭의 원근법 등에 얽매이지 않고 소재를 평면적으로 채워넣는 방식으로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코나를 보면 원근법에 맞지 않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모의 시선은 아기 예수를 보고 있는데 두건의 방향은 정면을 향하고 있다던가 하는 그런 성상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원근법을 무시하고 소재를 평면에 채워넣는 기법과 서유럽에서 들어온 사실주의 초상화 기법이 혼재되어 그려진 그림을 바로 파르수나 기법이 초상화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그림들처럼 18세기 초반 러시아 초상화를 대표하는 특징이라 말할 수 있어요. 또 이 시기 초상화를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그림 속 모델들은 대관식 왕관을 쓰고 화려한 장식과 옷으로 황녀임을 가시하고 있지만 여인의 얼굴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우매하고 둔해 보이는 느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 느껴지시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초상화의 기법에서 벗어나 모델 내면의 성격까지 솔직하게 표현하는 초상화의 사실주의적 기법이 잘 드러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된 사실주의적 초상화 기법은 18세기 이후 나타나는 러시아 인물 표현에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19세기와 20세기를 거쳐 러시아 최고의 초상화가들이 탄생하는데 초석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아름다운 여인들이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어요. 바로 로코토프의 여인들입니다. 18세기 초 로코토프 시대에 들어와 러시아 초상화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는데요. 이 시기 러시아 초상화는 이코나 형식의 부자연스러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또 모델의 신분보다는 심성이 돋보이게 하는 인간 중심의 초상화가 시작되는데요. 모델 신분 과시용 여러 소재들이 그림에서 사라졌어요. 또 이마를 중심으로 얼굴 전체에 은은한 빛을 주고 배경은 어둡게 해 모델이 지니고 있는 내면 포출이 돋보이도록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빛을 잘 사용하여 인물 내면을 묘사했다 하여 로코토프를 러시아의 렘브란트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로비코프스키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보로비코프스키의 여인을 보는 순간 우리는 예쁘다, 아름답다,
신비롭다 등등 여러 가지 찬사가 터져 나옵니다. 사실 예술을 대할 때 나오는 가장 진솔한 표현들 말입니다. 러시아 초상화 역사에 있어서 로코토프에서 시작된 러시아만의 인간중심 초상화풍이 보로비콥스키에서 꽃을 피웠으며 드디어 아카데믹한 초상화 형식에서 완벽하게 탈피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로비콥스키가 활동하던 시기를 18세기 러시아 초상화의 황금기라 칭합니다. 그럼 어떤 면이 기존의 초상화와 다르고 기법의 발전을 이루었을까요? 우선 단일색의 어두운 배경에서 탈피하고 모델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통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의 성모자상 초상화 같은 데서 자주 볼 수 있는 기법이지요. 또 모델들은 사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엠파이어풍 고전 드레스를 입고 마치 여신 같은 우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여쁜 여인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뒤로한 채 태초의 순수함만을 간직한 듯한 선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림 속 배경이나 모델들의 의상은 모두가 작가 상상의 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도는 당시 상황에 비춰 상당히 획기적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보로비콥스키의 초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러시아의 시대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 세계사를 보면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여 루이 16세가 처형된 바로 그 직후라고 합니다. 러시아 귀족들은 원래 프랑스를 동경해서 프랑스 책을 읽고 프랑스어로 말하고 모든 것을 프랑스식대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프랑스식으로 파티를 하고 당연히 프랑스에 팽배했던 계몽주의에도 집중했겠지요. 그런데 혁명이 발발해 황제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본 러시아 귀족들은 프랑스의 혁명의 주된 힘이 된 계몽주의가 러시아에 퍼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철저하게 금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당시 러시아에서 팽배하던 계몽주의와 관련 모든 예술과 사상 등이 감상주의라는 옷 속에 몸을 감추게 되지요. 그런 시대적 배경 때문인지 보로비콥스키는 어떤 시류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자신만의 독특한 초상화 기법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대표작 로프이나 초상화를 보면 정말 예쁩니다. 러시아 대표 미술관인 트레차코프 미술관에서 본 그림 중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 그림을 많이 꼽습니다. 그림 속 모델 로프이나는 이반 톨스토이 장군의 딸로 그림이 그려질 당시 나이가 18세였고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림이 완성된 후 5년쯤 지나 그녀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로프이나의 사망 후 이 그림을 보았다고 추정되는 비슷한 또래의 여인들이 연달아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가 그림에 걸려있는 저주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게 된 거죠. 트레차코프는 작품의 예술성을 극찬하며 1880년 그림을 구매하여 자신의 집에 걸어 놓았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이 작품은 또 다른 개소문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결혼할 연인들이 이 그림 앞에 나란히 서서 관람을 한다면 후에 꼭 결별을 하게 된다는 미신 아닌 미신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인끼리 이 그림을 볼 때는 그림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마치 서로 남인 양 그림을 관람해야 하는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세계 최고의 명작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도 비과학적인 일화들을 많이 가지고 있듯이 이런 에피소드는 명작의 을에 따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8세기에 그려진 또 다른 대표 명작들을 소개한다면 아르그노프의 러시아 전통 의상을 입은 미지의 여인과 레비츠키의 화가의 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르그노프의 여인은 아주 우아한 자태가 돋보이며 온화한 인상과 눈빛이 조화를 잘 이루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이 초상화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최고로 잘 그려진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러시아 여행을 가신다면 트레차코프 미술관에 꼭 가셔서 이 그림을 실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감동하실 거예요. 러시아는 어떤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고 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림 속 여인 아가사 레비츠키를 보시면 됩니다. 커다란 눈망울, 손바닥만한 얼굴, 오똑한 콧날, 뽀얀 피부, 거기다 흉조 띈 뺨까지 전형적인 러시아 미녀의 얼굴이에요. 러시아에 와보시면 이렇게 생긴 인형 같은 여인들이 두 눈을 깜빡깜빡이며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여자인 제가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죠. 자, 이렇게 초상화 시대 18세기 작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기 서양화풍을 따르면서도 러시아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18세기 러시아 미술은 19세기, 20세기 러시아 미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흥미로우셨나요? 저희 이 멘트를 듣고 계신다면 끝까지 함께 하신 건데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다음 2편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